여러분들 그 프로젝트에서요.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 뉴, 그리고 보시면 폴더라고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폴더 이름은 이미지스라고 폴더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폴더를 만드시고 그 폴더에다가 이미지들을 한 3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그 웹페이지에서 이제 글자들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미지 준비 혹시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어떻게 한다? 웹앱 밑에서 오른쪽 클릭, 뉴, 그 다음에 폴더 하셔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폴더 이름은 이미지스 하고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사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윈도우 탐색기 같은 데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스크린샷 저장되어 있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하셔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미지스 폴더에다 갖다가 넣으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복사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복사하겠다. 프로젝트 폴더로 복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지스 폴더에 파일들이 사진 파일들이 이미지 파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미지 파일의 종류는 뭐 PNG 확장자가 PNG여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뭐 JPG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그 들어가 있는 이름들 잘 넣어 주시고요. 자, 이미지들 다 준비되셨죠? 그럼 인덱스에서요. index.html에서 제일 밑에다가 제일 아래쪽에다가 여기는 index.html입니다. 우리 아까 만들었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앵커 태그 하나만 더 넣을게요. 하나를 더 넣고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미지. 여기 href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2번 images.html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라고 할까요? 이미지 태그.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도 웹브라우저에서 HTML 내용이 바뀌었으니까요. HTML 우리 여기 열어볼게요. 주소줄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index.html. 저장하지 않았나요? 저장. 새로 고침. 안 나오지? 잠깐만요. 뭐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쌍따옴표 하나가 없군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작성하다가 따옴표 하나를 지워버렸나 봐요.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HTML은 자바처럼 컴파일을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어떻게 하냐면 브라우저는 한 줄씩 이렇게 렌더링을 해요. 렌더링을 해서 그 브라우저 화면에다가 그 컨텐츠들을 그려줍니다. 컨텐츠를 그려주는데 에러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안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 줄까지는 쭉 잘 그려주다가 에러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그려버려요. 이게 HTML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보였는데 여기가 안 보였던 이유가 따옴표 때문에 였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네, 여기 태그 생겼죠? 그렇죠? 네. 링크가 생겼습니다. 링크가 생겼고요. 자 그런데 저 링크를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이동이 될까요? 이동이 안 되죠.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이것도 뭐 때문이에요? HTML 1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images.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기로 이동해라 라고 했는데 이 파일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어디다 만들어야죠? 무슨 폴더 밑에? 웹앱 폴더 밑에 만드셔야 돼요. 그죠? 웹앱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 new, 그 다음에 HTML이 안 보이면 other, 그리고 여기서 HTML 선택하시고 next. 파일 이름은 2번으로 하기로 했죠. 2번 images. 여기에서 이동할 파일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무슨 폴더 밑에다가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그리고 finish. 자, 그러면 이렇게 images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네, 여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이틀 부분에는 HTML, 이미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 하나 넣을까요? 제목 HTML, 이미지, 태그. 일단 여기까지만 만드시고요. 여기까지만 만드시고 저 링크로 제대로 이동이 되는지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새로 고침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 그러면 이동 제대로 되죠. 됐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지 태그. HTML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태그가 무엇이냐? 이미지 태그와 속성. 이미지 태그의 속성. 이미지 img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이 img라고 하는 태그는 이미지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그런 태그고요.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al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지 대신 보여줄 텍스트. 만약에 이미지를 찾을 수 없을 때 그 이미지가 들어갈 위치에 이미지를 찾을 수 없을 때 이미지가 들어갈 위치에 이미지 대신 보여줄 텍스트가 alt 속성이에요. alt 속성이고요. 그리고 이 alt 속성은 단순하게 그 이미지 대신에만 넣어주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또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되냐면 아까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웹페이지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위치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줘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가. 그럴 때 alt 속성이 있어야 돼요. alt 속성이 없으면 음성인식 소프트웨어가 그 이미지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alt를 넣어주게 되면 그 속성을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가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SRC. SRC는 소스의 약자예요. 소스. 이미지가 저장된 경로. 이 이미지가 저장된 경로를 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지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요, 태그를 img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쓴 게 아니죠. img라고만 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 또 자동 완성을 해줘요. 자동 완성을 하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자, 보시면 이클립스가 닫는 태그를 자동으로 안 만들어줬어요. 닫는 태그를 자동으로 안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지 태그는 컨텐트를 갖지 않는 태그예요. 그러니까 end 태그가 없는 그런 태그예요. 이미지 태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작성을 좀 할게요. 이렇게. 물론 띄어쓰기 같은 거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첫 번째 에펠탑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에펠탑. 저는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폴더에다가 어떤 파일이 있냐면 fl_tower.jpg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설명 부분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alt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src 부분에는 그 이미지 파일을 어느 폴더 밑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폴더 위치예요. 폴더 위치를 잘 보시면은요. 지금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같은 위치에 있어요. 얘네들이.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와 그렇죠?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 위치와 그 다음에 파일이 있는 위치가 같은 레벨에 있어요. 같은 레벨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어디에서 찾아라? 지금 파일이 있는 현재 위치에서 찾아라. 파일이 있는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를 찾아라.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런 파일이 있다. 이 폴더 밑에 파일이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일이 지금 여기서 작성되어 있는 파일이 있죠. 이 HTML 파일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현재 위치에 있는지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자바에서 이거 말씀드렸던 적 있죠. 경로. 파일이 저장된 경로 얘기할 때 이걸 무슨 경로라고 한다?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상대 경로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상대 경로를 사용하시면 돼요. 상대 경로를. 자, 볼까요? 이미지 보이는지? 새로 고침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해보세요. 이미지 들어가 있죠. 이미지가 원래 요만큼한 크기예요. 요만큼 크기. 자, 그럼 그 밑에다가 다른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요거 한번 넣어보세요. img라고 하시면 되겠죠. img.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alt하고 src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만들어주고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근무기업. 폴더는 똑같이 이미지스.
그 다음에 골든 브릿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JPG.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이미지가 크군요. 위쪽에 있는 그 에펠탑 사진보다는 금문교 사진이 훨씬 큰 사진이었나 봐요. 그죠? 그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옆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이 작아지면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요 가로 크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여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밑으로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 뿐이에요. 그 텍스트에서 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면 텍스트가 한 줄에 보이고 공간이 부족하면 텍스트가 자동으로 줄바꿈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공간이 충분하면 옆으로 보이는 거예요. 되셨죠? 네, 크기가 들쭉날쭉하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자,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할 거긴 하지만 간단하게 스타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헤드로 올라가겠습니다. 헤드. 헤드로 가셔서 여기에 스타일이라고 넣어주세요. 요거는 없애시면 됩니다. 요건 필요 없어요. 자, 스타일 태그 안쪽에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게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img, 이미지의 크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img라고 하는 태그에 들어가는 엘리먼트, 요소를 바꾸려고 하는 크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img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img. 그 다음에 중괄호를 씁니다. 중괄호. 이거를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CSS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CSS는 주석이 달라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주석이에요. 요건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HTML에서는 얘가 주석인데 스타일 태그와 스타일 태그 안쪽에서 사용하는 주석은 이게 주석이에요. 이게 주석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위드스를 300 픽셀. 그다음에 하이트 200 픽셀 이렇게 할게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읽어보면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미지에서 위드스, 가로 길이는 300 픽셀로 하겠다. 그 다음에 하이트, 세로 길이는 200 픽셀로 하겠다. 픽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니터에 그려져 있는 점 하나 이거를 픽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300이란 뜻이에요. 가로 길이가 300, 세로 길이가 200이란 뜻이에요. 자,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 세로 고치 한번 해볼게요. 두 개가 똑같은 크기로 들어갔죠.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CSS라고 하는 게 이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미지들마다 크기가 다 제각각인데 얘네들의 뭐 크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 바탕색이나 뭐 테두리 선을 그려주고 등등등 이런 효과들을 주고서 아까 여러분들 다음에서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사진들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았던 이유가 모든 이미지가 다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처럼 스타일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내려가죠. 어느 순간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되면 옆으로 오는데 이게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거고요. CSS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게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돼요. IMG 그러면 밑에서 IMG를 다 찾는 거예요. 밑에서 IMG를 다 찾아서 모든 IMG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옆에 있는 숫자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되셨죠? 이미지 태그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도 있지만 alt하고 source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두 가지. 이거 약자 적어 드릴까요? 약자 적어 드리면 얼터너티브의 약자예요. 얼터너티브의 약자고 얘는 뭐의 약자냐면 source의 약자. source. 얼터너티브 대체하는 거를 대신하는 거를 얼터너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alt 이렇게 앞에 줄인 거고요. source에서 src 자음들만 가지고 와서 sourc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면 밑에다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 가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로선이고요. 제목 하나 더 넣을게요. 자, 링크를 넣으시는데 이미지를 클릭하면 무엇을 해주시냐면 여기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다음 로고를 클릭하면 다음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다음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로고 하나 넣은 거예요. 링크 만드는 태그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미지 만드는 태그 우리 공부했단 말이에요. 두 개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냐?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뉴스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위에 보시면 이미지, 조그마한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그죠? 요거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 클릭하면 다음 홈페이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무엇을 보고 있든지 간에, 그죠? 뭐 카페를 보고 있든, 카페에서도 여기 로고가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간단 말이에요. 이메일, 여기에도 다음이라고 하는 로고가 있어서 여기서도 홈페이지로 가요. 이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시간 더 드릴까요?
링크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실 때는 링크와 이미지가 있는데 링크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에서 이동할 주소를 써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해라. 그게 href라고 말씀을 드렸죠. href. 여기서 이동할 페이지는 https 따따따 다음 점 네, 여기를 이동을 할 거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동안 했었던 건 이거였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글씨를 썼었죠, 그동안. 그렇죠? 그래서 글씨를 클릭하면 여기로 이동하겠다. 이거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글씨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글씨 대신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자리에 img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 자리. 여기서는 뭐가 있으면 돼요? alt.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돼요? source.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생각 안 나시면은요. 생각 안 나시면 물론 이미지를 만들 때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만들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속성 이름들 생각이 안 나면 이 자리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보시면 이런 것들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들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라고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어트리뷰트,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속성, 어트리뷰트. 그래서 그 안에 쓸 수 있는 속성들. 그래서 Alt하고 그 다음에 띄고 source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태그와 속성과 속성 사이에는 공백만 한 칸 이상을 주시면 돼요. 공백만 한 칸 이상을 주시면 되고 중간에 쉼표를 넣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백이 들어간 거잖아요. 줄바꿈이라고 하는 것도 공백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한 개 이상의 공백만 들어가면 됩니다. 알트에는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소스가 있는 위치를 써주시면 돼요. 다음 로고.png 볼까요? 네.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이거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뭔가를 잘못 썼나 봐요. 잘못 썼나 봅니다. 지금 이미지 깨져 있고 다음이라고 글자가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잘못 쓴 거예요. 폴더 이름이 이미지스 그 다음에 로그 그쵸? 로고인데 로그라고 썼죠. 이렇게 못 찾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얼터너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 이렇게 나옵니다. 크기가 되게 커 보이죠? 그거는 뭐 모든 이미지를 다 똑같은 크기로 300픽셀, 100픽셀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이미지를 클릭할 수 있어요. 이제 이미지 클릭하면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잘 동작하죠. 어렵지 않으시죠? 나중에 하긴 할 거지만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줄게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소형을 주고요. 로고 이렇게 로고 끝에다가 속성을 하나 더 넣었어요. 공백을 한 칸 주고요. 공백 한 칸 주고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로고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가셔서 여기다가 점 로고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가 위드스
픽셀로 할게요. 위드스만 주겠습니다. 위드스만. 이미지에서 가로 길이만 딱 설정을 하면은요. 세로 길이는 그거 가로 길이에 맞춰서 세로 길이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점이 있어야 됩니다. 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로고라고 쓴 거는 무슨 속성이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에 들어가 있는 값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로 고치 한번 해보세요. 가로 길이가 정사각형이 돼버렸군요. 정사각형 여기가 정사각형이 돼버렸어요. 가로 길이 100픽셀, 세로 길이가 200픽셀이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미지가 들어간 위치를 보면 크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세로 길이 200픽셀이래요. 완전 엉뚱하게 들어가 있죠. 엉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여기서 고치시면 돼요. 어디서 고치시면 되냐면 여기서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30픽셀) 위쪽에서 이미지의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 이거는 위쪽에서 가로 길이가 300픽셀이고 세로 길이가 200픽셀이라고 잡혀 있어서 아래쪽에서 로고도요. 가로 길이가 200픽셀로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결정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꿔주기 위해서 하이트까지 같이 바꿀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저 크기가 조금 비슷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작긴 하군요. 그 높이가. (180에 93) 정도군요. 180에 93. 뭐 적당히 크기는 뭐 알아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미지 태그, 그 다음에 클래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앵커 태그가 링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링크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 안에 이미지를 넣게 되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링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다시 index.html로 갈게요. index.html로 가셔서 a 태그를 하나 더 만드세요. a 태그를 하나 더 만드시고요. href 여기는 3번 link.htm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link.html 링크와 관련된 태그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HTML 파일을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어느 폴더에다가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만드셔야 됩니다.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new 그리고 other 이렇게 하시고 HTML 선택하시면 되겠죠. HTML 선택되어 있잖아요. HTML 그리고 파일 이름은 3번 링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웹앱 폴더 밑에 3번 link.html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꾸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거 귀찮죠? 들여쓰기는 귀찮죠? 이따가 할게요. 자, 여기는 타이틀은 HTML 링크라고 하고요. 바디 안쪽에다가 H1 요거 하나까지 요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HTML 링크를 만들 수 있는 태그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index.html에서 새로운 링크가 만들어져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새로 만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주소줄에다가 index.html 하고서 입력해보세요. 여기다가 여기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만 index.html 엔터 해보세요. 한 번도 클릭되지 않는 링크가 생겨있죠. 그리고 여기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 맞나요? 네, 잘 되죠.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 다 잘 되세요? 잘 되시죠? 환경 설정 가볼게요. 환경 설정. 프레퍼런스 들어가시면 되고요. 프레퍼런스에서 HTML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HTML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검색을 했는데 HTML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뭐가 있냐면 웹, 그 다음에 HTML 파일, 그 밑에 에디터, 그 밑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네. 템플릿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목록에서요. 옆에 목록에서 무엇을 찾으시면 되냐면 new HTML 파일 이렇게 찾아보세요. new HTML 파일. 그 중에서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버전은 HTML5예요. 그죠?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우리가 HTML 파일을 만들 때마다 도큐먼트 타입, HTML, 헤드, 메타, 타이틀, 헤드, 바디, 커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HTML 파일, 새로운 HTML 파일을 만들 때마다 템플릿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에디트. 옆에 에디트 버튼 있죠? 에디트 하시는 거예요. 에디트.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런 창 하나 뜨죠? 여기서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헤드,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 자체를 이렇게 변경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apply and close. 이제 그러면 다음 HTML 파일을 만드실 때에는 이런 모습으로 딱 그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템플릿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저렇게 템플릿을 그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파일에 템플릿을 직접 변경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렇게. 네, 혹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